자,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고 응원해 주신 분이죠.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잠 좀 주무셨어요? 너무 아니, 걱정돼서. 저도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참 그러니까 허탈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는 어제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김현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하고 방송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네. 가자마자 속보가 떴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고. 난 사람들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와, 믿을 수가 없었죠. 그거 딱 보고. 진짜 미쳤다. 미쳤다. 예, 게다가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뉴스를 보려고. 안 나와. 아무데도 안 안 나와요. 나오죠. 24번 혼자 나오더라고요. 24번 혼자 나오고. 근데 오마이티비 보셨어야 되는데 딱 뜨셨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내가 예. 아무리 찾아도 잘 뒤집어지지도 않고 아. 너무 황당스러웠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야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윤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좀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기에는 평가하세요? 분석하세요? 좀 그동안에 이제 네. 쌓여있던 게 폭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김용현이가 문제예요. 김용현. 김용현. 예,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일부러 네. 그 충암라인. 자리를 바꿨잖아요. 국방장관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상하다 경호라인 이상하다 계속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 그분이 사실은 계엄하려고 계엄하면 모든 라인을 다 잡아가지고 좀 뭔가 해보려고 그때부터 국방장관으로 무리수를 둬가지고 자리를 옮겼잖아요. 예. 그분이 국방장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옮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충암 라인들을 다 자기가 이제 포진을 해가지고 네. 지난번에 원래 규칙 개정안을 바꿔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밑에 휘하에 한 3,000명 정도를 예, 하려고 맞아요. 하다가 그걸 조금 약간 이제 편법을 부려가지고 이제 어쨌든 했잖아요. 그러다가 국방장관까지 가서 이제 이 거짓말하면서 우리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야 그렇게 꼼수를 부리더니 결국은 충암 라인이지 뭔지. 야, 근데 아무리 충암 라인이고 뭐고 간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뭐예요 아니 네. 지금 국회가 자기네 국회의원이 과반이 넘는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쳤다고 계엄 해제 예, 결의안을 뭐 통과시킬 수 있는데 네, 뻔할 뻔짠데. 그 전에 어떻게 딱 체포라든지 해서 딱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인까지 이재명 대표를 먼저 체포하려고 체포하고. 그랬던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 근데 그러려고 치더라도 예.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그러려면 자기네 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먼저 얘기가 예. 됐었어야죠. 그러니까 몰랐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네. 어쨌든 자기는 암묵적으로는 동의한 거니까 당사를 사람들을 꼬셔냈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도 물론 모르는 상황에서 네. 다 모여라.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과 함께 정하겠다. 이런 예. 얘기 나오게 만들고 결국 18명이 나와가지고 결사항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의안에 찬성을 하고 만장일치로 190명이 아니, 그리고 결의안 채택이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150명 그렇죠.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 사람만 합쳐도 150이 넘어요. 근데 아.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진짜 띄엄띄엄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종북 얘기하고 방구거세 얘기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와 잘한다, 막 개헌 빨리 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 특활비 때문 아니에요?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활비 안 준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요점은 그거예요. 특활비예요. 딴 거 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마음대로 써왔던 검사들의 특활비 못 쓰게 한다. 첫 번째, 대통령 특활비 못 쓰게 한다. 네. 여기에 분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딴 거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비비도 깎고 막 이러니까 순방 갈 때 좀 걱정이 되나 보죠. 게다가 그렇네.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까지 지금 다 이제 명태균 묻기 게이트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는 불안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부인하고 맨날 싸웠다 그러던데 네. 이번에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밤마다 의원들에게 단속하는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속하는 전화를 하면서도 기류가 좀 불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 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무력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자멸의 길로 스스로 들어간 거죠. 원래 우리는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가. 그냥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면서 자폭을 네. 하니 오히려 잘 됐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잘 됐다. 난 솔직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네. 어제 하는 꼴을 봤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3시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봤죠. 환율 갑자기 폭등하죠. 주식 완전히 망가지죠. 네. 외신들 우리나라 보고 다 미쳤다고 그러고 앉았죠. 부끄러운 나라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들고서 외국 가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죠. 네. 왜, 지금 기업들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음. 대한민국에서 기업한다 그러면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얼굴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외국하고 무역을 하겠어요, 외교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런 네. 이런 상황에다가 이제 안으로는 분열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하루라도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절차도 요건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선포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도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플랜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무런 계획 없이 플랜 없이 그냥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밀어붙이기식으로 네, 한 건데 네. 실패를 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도 조금 전에 탄핵안을 탄핵할 발표를 수밖에 했고 없는 거죠. 더 웃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더 웃긴 건 어저께 2시간 반 만에 네. 국회의원들 190명이 만장일치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해제. 해제해라 이렇게 예, 결의를 했지 결의안, 않습니까? 근데 금방 해제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자기네끼리 요건을 따져보고 있었대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전 충분히 그분은 그걸 따져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근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조항이 없을 뿐더러 어떻게 그렇게 신박하게 그런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거부권으로 재미 보더니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예산안에 이 거부권 없어서 거기서 또 화가 났을 수 네, 있겠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모든 걸 다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했는데, 그리고 버텼는데. 뭐 장관이든 누구든 자기가 뭐든지 그냥 반대하거나 말거나 네. 임명을 다 해갖고 왔는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는 어제 해임 그러니까 그 해제 네. 해제 결의안에 대해서 당연히 지체 없이 해제를 한다는 그럼요.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따져본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야말로 뭐 사고를 친 국민들을 이렇게 밤잠 못 자게 만든 어제 못 주무셨다면서요? 네, 저는 지금 철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나라를 구국하는 심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게 무슨 구국이야 망국을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자충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탄핵은 못 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예.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들이 다 대통령 탈당하고 국민의원들 다 사퇴하고 네. 그리고 김용현 너 해임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사표 냈다는 거예요. 정진석 예. 실장 비롯해서 당연히 냈어야죠. 자기네들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그 사람 또 완전히 날벼락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날벼락이든 뭐든 그렇게 네. 보필을 못했으면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은 김용현 혼자인가? 나는 참 이 의사결정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첫 번째 얘기가 술 네. 마셨나 이거예요 반응이.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좀 상기돼 있는 표정이기도 하고 얼굴이 조금 뻘겋긴 조금 했어요. 약간, 뭐 예, 많이는 그런 안 느낌 마셨다 들고. 하더라도 예.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술을 마신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 마셨건 안 마셨건 간에 저 의사결정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뜬금없이 나오냐. 갑자기 그것을 즉흥적으로. 보고 저건 분명히 술 마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술 마시다가 순간 해서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김용현 한 사람 뿐이겠냐. 또 누구랑 상의를 했을까 그러면 결국 또 관저에 있는 분하고 긴밀한 소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니까 원래 7인이 있어야지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개시 요건이. 네. 근데 어차피 6명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라도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추천하더라도. 3명에 대한 임명권은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네.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3명에 대한 임명을 못하게 하고 그럼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탄핵은 못 시키는 거 아니냐. 재판관이 모자라니까. 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진숙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게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지난번에 자기 6명인 거 가지고서 자기 심리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처분에서 인용이 됐어요. 7명부터 심리가 개시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질 수는 없으니 6명이라도 심리는 개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용이 됐어요. 나비 효과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 그 직무대행 소장 직무대행이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제도 재판이 있었단 말이죠. 안 할 수가 없네 이건. 그래가지고 어쨌든 심리는 가능한 심리는 거예요. 가능하다, 예, 어쨌든. 그러다 보면 심리가 가능하다 보면 이제 결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거가 간다. 되잖아요. 이제는 간다. 예, 예. 게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탄핵 소추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직무대행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무대행이 소극적으로는 임명할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이게 적극적으로 임명하는 거랑 소극적 행위가 다른데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임명은 형식적으로 하지만 실제 추천은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사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의 몫이 2명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1명이라 그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무대행은 얼마든지 소극적으로 사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보기엔 그렇네요. 오히려 그런 계산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국회가 결심하면 된다. 결단만 내리면 된다. 민주당 네. 그래서 지금 계산했고요. 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지금 소추 발의 요건 다 맞춰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 발의하고 내일 예, 이제 보고 예, 하고 예. 그다음에 투표를 6일에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도 나오고 지금 있는데. 48시간 안에 스스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 탄핵 시키겠다. 아, 예, 지금 그 얘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우리가 다 정리하겠다. 네. 스스로 내려가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무 정지시키겠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최소 18명 플러스 그렇죠. 지금 네. 안철수 의원까지 19명. 안철수. 예, 지금 친한계로 불리는 사람 17명 플러스 네. 김용태 그다음에 어. 안철수 어. 그러면은 지금 19명, 20명 20명 정도까지는 정도. 나와요. 예, 이거는 뭐 전화 아까 최진봉 교수한테 전화라 그러던데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최진봉 교수 전화하지도 않겠지만 스스로들이 아마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할 거다. 내가 보기엔 최소 10명 이상은 10명 나온다. 이상은 예, 나온다. 예. 최종 교수님 전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는 전화할 사람도 아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탄핵으로 간다라는 거고. 자, 근데 탄핵 얘기를 우리가 뭐 어제 이제 밤부터 쭉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변호사님이 하고 계신 명태균 건 강혜경 씨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어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자, 뭐라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는 아유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들어와 했는데 정말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고소와 예. 내용이 좀 이상해요. 내용이 이상합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저 강혜경, 명태균 고소했고요. 그다음에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염태영, 그다음에 염태영 의원, 그다음에 서용주 예, 이렇게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한테 고소한 거는 명태균과 강혜경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조작 이런 것이 결국은 본인들에게 사기친 거다. 해가지고 사기친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서 제대로 된 여론 조사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기를 쳤으니 네. 이러면서 이제 명태균과 강혜경에 대해서는 사기 이런 것들로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6시 반인가에 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기로? 좀 그러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사기? 아니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오세훈 시장 한번 좀 찾아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자 찾는 동안에 제가 설명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 동안 얘기해온 것에 의하면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본인하고 관계가 없고 그 사람 혼자 알아서 짝사랑해서 팬심으로 명태균이나 강혜경에게 명태균이겠죠. 이제 강혜경 시키면 이제 일하는 직원이었으니까 명태균에게 혹은 미래한국 연구소에게 여론조사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돈을 네. 주고. 자 그러면은 실제 본인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돈을 네. 주고 맡겼든
혹은 그 돈을 주고 맡긴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든 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결국은 김한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김한정이 사기를 당했거나 말았거나 혼자 알아서 사고 친 사람인데 왜 고소를 합니까? 그건 고소 요건이 안 맞아요.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니까. 오세훈 시장은 피해자가 아니죠. 그렇네요. 예, 실제 돈을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김한정. 김한정이죠.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고소를 하면은 이해가 가죠. 아. 근데 김한정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과 강혜경에 대해서 예. 고소를 한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한정과의 관계를 자기가 계속해서 분리시켜 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한다는 거는 말이 되겠죠. 고발은 근데 되죠. 고발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본인이 관계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강혜경 씨는 아무도 이 사건을 문제 삼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라고 검찰이 자발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네.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는 이렇고 그 수법은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검찰에 먼저 자백을 했고 네. 그 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말한 거잖아요. 이미 다 검찰에 자백을 하고 검찰에 다 수사 협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강혜경 씨가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서 강혜경에게 사기꾼이니 뭐니 하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특히 직접 피해자도 아닌 오세훈 시장이. 그렇죠. 그렇잖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예. 요즘 성지순례가 유행이에요. 성지순례. 예.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에 3월 달에 있었어요. 네. 자신이 원래 나경원 의원하고 서로 안에서 단일화 얘기를 국민의힘 내에서 하고 있다가 나경원 의원이 원래 많이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기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하고 단일화를 이제 해요. 국민의힘 대 국민의당으로. 예. 그러면서 다시 또 그때도 안철수 의원이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기는 게 나와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 위량군 연구소에서 한 명태균과 강혜경의 여론조사였던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다. 우리 예. 이렇게 이겼다 이러면서 와서 봐라. 바로 강혜경과 예. 명태균이 한 바로 그 여론조사를 인용해가지고 보세요 이러면서 막 자랑질을 해요. 네. 자기는 명태균과 강혜경이가 했던 여론조사는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 보고도 안 받았다면서. 근데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나 골든크로스 했어요. 내가 이겼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네. 자기가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거는 쓰지도 않았다며.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럼요. 다 이 논리적으로 이게 뭐 억지가 있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이상하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뭐 언론 플레이식으로 내가 이제 하도 고소해라 왜 고소 안 하냐 일기장에 썼냐 이러다 보니까 나 진짜 한다 이걸 보여주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강혜경이나 명태균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해야지. 근데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한 게 없잖아요. 다 검찰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감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서용주, 그다음에 누스타파, 누스토마토, 네. 그리고 지금 염태영 의원들을 또 고소했잖아요. 염태영 의원이 고소당한 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염태영 의원이 확인한 거는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를 검찰이 포렌식을 했더니 그 포렌식한 결과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간에 주고받았던 카톡 네. 한 10개 정도 또 서로 간에 통화했던 기록 한 10개 정도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걸 가지고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염태영 의원실의 의원님한테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뭐 허위 사실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네,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와 염태영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이 오세훈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응을 한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마 원래는 고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인 그 새서울 특위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소해라 하니까 이제 안 아하.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 지금 이 고소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강혜경 씨 우리는 입장이 네. 다 나왔고요. 뭐 특별히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할 말도 없고 별로 네. 뭐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우리가 여론 조작한 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반응할 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뭐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럼요. 김한정 씨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짝사랑하고 팬심으로 이렇게 돈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지금 그 강혜경 씨 주장은 네. 자기가 PDF 파일로 보고를 명태균에게 했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명태균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 한두 번 한 것을 보고 연계를 끊었다. 맞아요. 명태균 씨 그렇겠죠. 측과 네. 두 번째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았다까지 치면 뭐 한 세 가지 정도 되겠죠. 근데 첫 번째로는 우선 우리는 오세훈 시장은 언제 이 사람들하고 연계를 끊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여론조사 초창기 때 한두 번 보고 말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뉘앙스가. 근데 지금 강혜경 씨 깔려있죠. 주장은 예. 보궐선거 직전까지도 우리를 만났고 김영선 의원과 같이 가서 인사도 했다 이거예요. 본인이 네. 직접.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씨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죠. 그리고 그 보궐선거 바로 직전까지 만났다면은 처음에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났다는 건 안 맞는 말이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보고한 내용을 지금 다 봤다라고 한 얘기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정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직원이 내 사무실에 책상 위에다 올려놓은 걸 봤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보고한 거는 글로 넘어간 건 확실하잖아요.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 건데 네. 오세훈 시장은 안 주고 김한정과 저쪽만 줬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렇죠, 맞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 PC에서 나온 그 PDF 자료라고 하는 것에 사실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명확하게 뭐 있네 없네 이들한테 말을 하지는 말은 안 않았지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 확보하고 자료들이 있을 있다고 것이다. 보고 그러기 때문에 염태 의원실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서 혹은 네. 고소를 통해 가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지금 이 건을 통해서 더 확실한 거는 강혜경 씨 말과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해왔던 명태균 씨조차도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강혜경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양아치다. 예, 그런 말까지 하고 있고 그런 말까지. 그다음에 나올 정도로. 김한정 씨가 계속해서 돈을 지급을 해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뭐 계좌가 있으니까. 김한정도 인정하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고소한다고 그래요. 했는지 뭐 네.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시켜서 여론조사 한 거는 맞고 여론조사 결과물은 다 보내줬고 네. 지금 강혜경 씨 한 건 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거짓말한 게 없고 그건 다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 왔고 그게 다 밝혀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해 아,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예. 그 어제 이제 언론 보도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뭔가 판이 바뀔 것처럼 근데 그런 전혀 바뀔 게 그런 게 없어요. 아니네, 들어보니까. 예, 변호사님 바뀔 게 말씀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말해요. 예. 오세훈 시장님 묵혀놨던 고소장 드디어 접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묵혀놨던 예, 고소장. 그러면서 명태균 씨 등은 조직적인 사기 집단이고 오세훈 캠프는 불법적 지도를 단호히 물리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이 미래한국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홍보물을 골든 크로스라 자랑하며 직접 올리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당시는 후보 단일화를 코앞에 둔 경선이 가장 치열했던 기간이었는데 바로 그런 여론조사 기간 바로 전날에 오세훈 1위를 찍힌 데이터 조작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왜 본인이 40.5% 네. 안철수는 37.5%인 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냐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러게요.
참 오늘 노영희 변호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걸 들어야 오세훈 시장이 왜 지금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을까? 또 어떤 부분이 거짓말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네. 시장이 만약에 정말 김한정 씨가 혼자 알아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주 그냥 결연하게 끊었다. 이 명태균을 끊었다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라면 결연하게 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해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정말로 무상급식 때문에 갑자기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됐고 네. 그래서 10년 동안 야인으로 떠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생태탕 논란 때문에 또 사실은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냥 본인이 10년 만에 절치부심해서 시장에 나오고 싶었고 나오려고 하던 상황이었고 그때 누구의 도움이라도 사실은 잡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는데 왜 그 사람을 굳이 마다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칼을 꽂는 거가 아니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선거판에서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 자기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은 선거판에 별별 사람이 다 온다. 사기꾼도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나에게 혹할 만한 말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고 그런 말은 10년이나 된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아주 미칠 것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꼭 손을 잡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아주 그냥 탁 단호하게 잘라냈다?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박정호 앵커가 예. 그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와서 해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불하게도 잡는. 네, 그런 근데 그 심정으로. 사람을 왜 잘라내죠? 뭐라고 했길래 와서 뭐 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에게. 네. 어쨌든 당신은 명태균 씨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은 건 당신 아니냐? 음. 수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씩 웃더래요. 그렇잖아, 수혜를 받았잖아. 제일 수혜 받은 사람이잖아. 본인은 돈도 안 냈대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비용도 안 들이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내고 홍보해주고 여론에서 이기게 해주는데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죠? 그러면 그게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뭐 왜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명태균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신감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들을 내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진짜 그렇게까지 격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화를 내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검찰 수사가 오세훈 시장까지 가게 될지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뭐 옥중에서 입장문 냈는데 차라리 뭐 특검해라 이렇게까지 말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예. 그 자기가 구속되는 것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시그널을 여기저기로 보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을 향해서 좀 다소 건방지게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건방지게 네. 내지는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다소 어이없게 좀 허풍도 떨면서 네. 뭐 오빠 카톡도 까고 이제 별별 것도 다 이제 마치 있다는 거를 블러핑 플러스 뭐 실제가 있겠죠. 네. 그런 거 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력 행사를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가미시켜 가면서 네. 나 이런 거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제 이 A 플랜,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는 이제 B 플랜, 이제 이쪽에다가는 C 플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이제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B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예. 좀 해보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B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서 이쪽에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 것도. 예. 쪽이랑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연결해 보는. 직접 연결.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나 이렇게 좀 약간 여기랑 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찔러보는 그런 그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그 김소연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있는 함성득 교수를 통한 뭔가의 그런 반응이라든가 뭔데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자기에게 무슨 자료가 있는지를 털어서 보여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구속이 된 상태부터는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김소연을 잘랐고
그래서 이준석이 좀 바깥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해주니까 이준석을 통해 갖고 뭔가 내가 이제 또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얘네들이 또 움직일 거다 했다가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걸 네. 깨달은 거예요. 적부심이 이제 기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민주당 쪽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 구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예컨대 이거죠. 특검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검찰을 못 믿겠다. 근데 지금 검찰은 대통령실이나 용산으로부터 오다를 받는 조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하기 전에 특검 얘기하기 전에 나 핸드폰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나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남상권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맞아요. 나온 말이잖아요.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용산이나 너네들한테는 안 주겠다. 이쪽에다 줄 테니 나를 좀 봐줘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호사한테도 또 그랬대요. 이렇게 수사하면서 아니 내가 맡겨놓은 핸드폰 주세요 막 이랬대요.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검찰하고는 끝났다. 내가 이제 용산하고 딜하려고 그동안은 참았는데 했는데. 이제 이건 X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나를 좀 손을 좀 잡아줘라.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또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폰이 정말로 황금폰이 민주당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좀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그것도 웃긴 게요. 예. 사실은 이제 현금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PC가 포렌직되고 나면서 그 PC 사용 기간이 4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의 많이 겹치겠네요. 겹쳐요. 예, 그래서 예. 그 동안에 있었던 게 다 거기서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아,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예.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이 된 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어질 텐데 변호인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퍼지면서 끝날까요? 아니면 정말 위에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예. 어제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로 안 간다는 거는 대통령이 굳건하니까 사실 위로 못 가는 거였는데, 인사권이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대통령 위로는 못 가고 옆으로 퍼지는 쪽으로 원래는 가닥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대통령이 건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대통령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겠죠. 이렇게 되면 옆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옆으로는 가더라도 위로도 꼭 간다. 가야 되죠 이제는. 그렇죠. 검찰의 습성이라는 게 뭐 새로운 권력과 그럼요. 이제 손을 잡는 그런 습성이 어쨌든 있으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스스로 하야하든지 탄핵을 네. 시키든지 이거 완벽한 탄핵 사유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입장을 또 냈는데 보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뭐라고? 했냐면 국회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 국회 탄핵안이 헌재 심판에 붙여지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즉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 확신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 지금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런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헌법상 저항권 행사할 권리가 있다. 세게. 자 보세요. 이준석 이준석 의원도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의 황금폰이 계엄을 촉발한 것으로 난 본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얘기 나왔어요. 저희 방송 지금 하는 내용과 예, 똑같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가 예. 명태균 게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에 몰린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이거 비상계엄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변호인단 4명하고 김태열 씨하고 강혜경 씨하고 어제 기소가 됐잖아요, 마침. 맞아요. 우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강혜경 씨 30분마다 생존 신고해 주세요. 김태열 씨 30분마다 생존 신고해 주세요. 막 그렇게.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생존 신고. 예, 이 게이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더 이상 없다고,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 예. 나올 게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PC의 내용을 안 깠잖아요. 이 그렇죠. 검찰이. 그런데도 지금 나온 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PC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 거의 괴멸 상태로 간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 이 사람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용산이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네. 그러면 명태균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뭐 옛날처럼 쥐두서도 모르게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제보들, 그 다음에 이 녹취들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큰 것들이 많거든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20개짜리 나왔잖아요. 물론 본인은 부인했지만. 20개. 예. 아니 근데 돌이켜보면 인사청문회 때 그때 청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장모한테 예, 뭐 10억, 뭐 예, 증여받았네. 증여받았다. 5억 얼마씩 부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의혹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그 타임에 하필이면 하필이면 2017년에 하필이면 2018년 그 선거 앞두고 2017년 이 하반기에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나오다 보니까 못 막는다. 부랴부랴 이 카드로 이제 도입해 보자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이제 승부사적인 뭐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이게 카드가 뭐 조국 수사 때도 그렇고 장관 수사 때도 그렇고 그냥 막 억지로 뭐 이거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이 계엄 카드도 통할 것이다. 딱 던졌는데 이거 안 넘어가죠. 게다가 어제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했었잖아요. 맞네. 이게 타이밍이 다 연결돼요. 이게 김건희 씨가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류동학이라고 하는 사주 명리학자에게 저 감옥 가나요? 이게 깜빵. 말한 게 그 디올백 때문에였잖아요. 그게 작년 말 올해 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한동안 잠깐 안 나왔었잖아요. 조용히 있으라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해결이 지금 덜 되는 상태에서 한동훈하고 싸워가지고 그 익신 문제가 예. 터졌죠. 그리고 공천에 개입 못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부부 주사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분들이 못 견디는 상황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기네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심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동안에는 이거를 한동훈이나 이런 분들하고 철저히 똘똘 뭉쳐서 막았는데 네. 이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하고 있죠. 물론 공포탄이네 아니네 한동훈계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못 견디고 더 이상. 게다가 명태균 한금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PC에서 뭐 나왔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번에 쫙 라인이 터지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해가지고 어저께 뭐 가져갔느냐 그 영상 원본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최재형 목사랑 이런 사람들이 한 거. 그래요. 이제 최후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카드를 꺼내서 네. 이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국회를 지켜내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어제 밤에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라고 보고요. 이대로 더 방치하다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네. 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아하. 본인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지금 망가졌다고 봐요. 그래요. 예, 저는 대통령 멘탈적으로도. 부부의 멘탈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십상시들의 문제점. 네. 특히 김용현의 그 말 같지 않은 제대로 된 보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정진석 실장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요. 지금 그냥 사표 낸 거밖에 없어요. 가가지고 심기경호 좀 하다가 심기경호. 지금 포기하고 지금 끝난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로 네. 돼 있고 그리고 뭐 자기가 그동안 뭐 얘기를 안 들은 거 아닙니까? 주위에 야당 대표도 안 만나려고 그랬던 것이고 사실. 그리고 야당 그걸 대표하고 무시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서로 게시판 갖고 싸움질하고 네. 고모가 나서가지고 벼락 맞아 돼질 집안 이딴 얘기 나고 앉았고 정말 음. 품위도 없이 뭐도 없이 체면도 없이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예? 야. 뭐 이쪽 대표는 네. 뭐 목줄을 채워야 된다 그러질 않나. 아. 서로 간에 보여준 게 지금 뭐예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 네.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게 결과적으로는 뭐 민심이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서로 감정 싸움하고 욕하고 이런 거밖에 우리한테 보여준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럼요. 게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트럼프 위기를 이들은 극복하지 못해요. 내년에 트럼프 제대로 이제 집권하면 네. 인플레가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내놓는 이 위기를 이 사람들은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환율이 얼마나 급등하고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그리고 환율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지금 미국 뭐 이 주식 시장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완전히 폭락을 하고 그러다가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됐다, 통과됐다고 하니까 네, 조금 좀 반등을 내려왔죠. 하고 조금 네, 이제 올라가고 네, 했는데 네.
뭐 물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가 이 존망에 달려 있는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꼬꾸라지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국민들 보고 아니 있는 그리고요 예.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내수를 안 쓰기 시작했잖아요. 소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요 이렇게 오기까지 2년 반이 걸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6개월만 더 집권하잖아요. 그럼 이걸 회복시키는데 6년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좀이라도 이 사람이 사랑하는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 네.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 빨리 그만둬야 된다.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의 입장 오늘 계엄 해제 선언 한 다음에 별다른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말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손에 왕자 새겼던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야당과 적대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바로 그거죠.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오로지 생각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살게 할까 이게 아니고요. 네. 오로지 생각은 그냥 자기네들 보신하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이랑 함은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을 통해서 나라의 비전을 세우고 그럼요. 그 방향으로 이제 힘을 모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2년 반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의대 정원 문제도 뭐 할 얘기가 좀 많지만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지만은 코끼리가 이제 도자기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네. 그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감이 없이 그쵸. 여당 지지층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다. 아마 여론조사 지금 하게 된다면 근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이게 탄핵으로 가게 되면 명태균 관련 의혹도 결국은 윗선으로 가서 검찰이 지금 이제 고삐가 이제 풀렸다. 우리가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한다. 왜냐하면 특검 들어오고 이러면 또 지금 검찰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위를 위해서라도 인사권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사권자한테 충성을 바치는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시면 어제 네. 그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 만약에 철저한 계산하에 검찰, 군, 경찰 뭐 이런 쪽하고 다 얘기가 돼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네. 다 얘기가 돼가지고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진행이 된 거라 그러면 예. 오히려 지금 현재 더 위기에 처했을 게 민주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있었던 그 비상계엄은요. 네. 그 누구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음. 자기네끼리 몇 명하고만 공유된 그런 플랜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당황하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들도 제가 알기로는 당황했고요. 그다음에 법원도 당황했고요. 그다음에 경찰, 군에서도 이제 이쪽 사람들 당황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뜬금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갑자기 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 우리나라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이라고 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게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국회 문을 닫아 잠그고 네.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면서 체포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말로만 듣던 44년 전에 그 군부 독재와 그 비상계엄의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87년도 항쟁과 81년도 그때 당시에 계엄령 선포됐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그때 그 비극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들은 이걸 용납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어제의 그런 행동이 네. 앞으로 이 사람을 놔두면 또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죄를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네. 어떻게 지금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계속해서 저희가 탄핵 관련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도 어쨌든 돌아와서 3분의 2 의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 좀 돌이켜 보면 그때도 탄핵, 뭐 탄핵 얘기는 맨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그냥
뭐 물러나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개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헌 얘기도 직접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보도가 막 이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하면서 싹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촛불도 하고 있고 야당도 집회 나오고 있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그야말로 무덤을 파고 탄핵의 이 강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지금 그 안에 빠진 건데요. 예. 지금 뭐 사본 카메라를 봐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 사무총장이 뭔가 얘기를 자, 했나 봐요. 지금 예, 김민기 사무총장 이 체포 상황이나 이 군이 투입된 그 상황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군이 투입된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는 보여주고 건가 있는데요. 보죠? 네. 네. 자, 오디오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디오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 끝났군요. 그 현장 무슨 내용이었죠? 저희가 VOD로 다시 한번 보일 수 있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물까지 부시고 대치하는 게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정문 깨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네. 보여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폭력적인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군 무서워. 이 공수부대원들이 계엄군이 네. 들어오는 네. 상황. 이게 좀 마치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네. 보셨겠지만은 소화기로 뿌리면서 저항하는 이 직원들, 보좌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실탄을 소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매우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그 안위가 매우 중요했는데 네. 그 의원식 의장하고 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막 네. 무리수를 두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매우 심각하게 벌어졌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역시 아직까지 경찰이 국회 앞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자, 김민기 사무총장 국회의사당 피해 상황 브리핑 관련 영상 공개 현장은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혹시 다시 볼 수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그 영상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명태균 씨 이제 관련된 수사 아까 위로 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쟁점, 검찰이 꼭 밝혀야 될 부분.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네, 어제 이제 예. 한 거는 그냥 단순히 예비 지방선거 후보들로부터 예비 그 정치자금법. 자금 받은 거, 정치자금 받은 거 그거에만 국한돼 있었었는데요. 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천 개입,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하고 그다음에 창원 산단 문제 같은 것들하고 이제 좀 더 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윗선들과의 어떤 관계들이 있었는지 또 지방선거에 또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또 실제 그때는 얼마나 더 큰 돈이 오고 갔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거는 이거는 세 발의 피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그래서 특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떤 식의 여론 조작을 통해서 네. 이 무슨 정말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 선거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뭐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신용한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찰이 대개 조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강혜경 씨도 내일 또 조사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좀 오갈 것 같습니까? 이번 조사 받는 거는 이제 이번에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또 해서 기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려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번에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분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재판의 협조적인 태도라던가 네. 본인이 이 상황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예. 피고인으로서 기소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또 어떨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참고인이나 협조자의 위치에서 좀 이 사람을 보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도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네. 또 열심히 힘을 내주시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말씀을 나눠봤습니다.